대관이요! 대관이요! 오포가 파묘를 관람하고 있어요. 한기가 엄청나네. 오빠 방금 영화를 봤잖아. 파묘를 보고서 그냥 생각나는 거 뭐 있어? 그냥 생각나는 거. 생각나는 거? 우리 직업과 관련해도 좋고 관련 안 해도 좋아. 그냥 생각나는 거. 여기에서 등장한 게 풍수, 무당, 강의사잖아. 근데 이거 지금 제목이 파묘잖아. 예, 파묘. 파묘가 개장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주제에 맞게 그게 나는 한 80% 정도 될 줄 알았는데 보고선 잠깐이고 무당 그쪽으로가 거의 80%인 것 같아. 결론은 그치? 실망경이라고. 왜 실망이야? 귀신? 그 혼? 뭐 무당이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흥미 느끼면서 후반으로 갔을 때 이게 왜 전개가 이렇게 되는 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화 파묘를 관람했어요. 파묘는 저희들 직업의 일부죠. 일이기도 하면서 의식이기도 하고 업무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실감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파묘를 관람했어요. 관람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다큐로 관람할 필요는 없겠다. 오로지 파묘라면 장묘 관련 여러 키워드들이 생각이 나야지 되는데 제가 생각난 키워드는 이거예요. 귀신, 공포, 스릴러입니다. 이 세 가지 이 키워드가 영화 관람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다른 키워드는 생각나지 않았어요. 풍수라든가 지관이라든가 장례 지도사라든가 아니면은 무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생각나지 않고 귀신이고 공포고 스릴러다. 그냥 영화다. 그렇기 때문에 다큐 관점으로 볼 필요도 없고 실무 관점으로 아쉽다고 할 필요도 없겠다. 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라는 부분에서 저는 장례, 풍수, 무교, 불교, 실무 관점, 파묘 관람평을 하려고 합니다. 파묘라는 영화가 영화 관점이라면 실무평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맞느냐 저게 틀리느냐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등장한 장례인, 풍수인, 무속인, 불교인 업무 특성이 있잖아요. 이 업무 특성이 대한민국 땅에서의 실무 관점으로 볼 때 실무자들의 업무 범위로 볼 때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관람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파묘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생겨나느냐, 이 파묘라는 이 키워드가 이 파묘 업무가 누구에 의해서 생겨나느냐에서 저는 무당에 의해서 무속인에 의해서 파묘가 결정됩니다.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그래요. 다른 관점에서 파묘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기분 나쁜 자손에 의해서 묘지 해체할 수 있고 아니면 사자봉사가 끝나서 묘지 해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묘지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서 파묘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스님들에 의해서 파묘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주 핵심은 묘자리를 잡아놓은 풍수지사를 검증하는 단계가 무속의 단계거든요. 묘토를 아무리 명지관이 잡아 입지를 선정하고 고인몸체를 모셔 묘지를 만들었더라도
한 해 두 해 가서 묘지에 염이 발생하면 물이 찬다든가 나무 뿌리가 들어온다든가 화기가 있는 흙이라든가 바람이 먹는 흙이라든가 이런 염이 발생하면 산소탈이 생겨날 수 있고 무당에 의해 묘지를 해체하는 파묘 크레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묘 주체는 무당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풍수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풍수사가 자기들 업무를 자기 스스로 크레임을 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풍수사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대한민국 땅에서 파묘는 풍수사 업무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실제 우리들의 사례와 크게 다르다. 여기에서 주인공은 풍수사인데 우리나라 풍수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풍수사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아 음양사라고 했어요. 이 음양사는 음양가 또는 음양사 이렇게 불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음양가, 음양사는 약간 물질에 약간 치우친 이런 쪽으로 약간 낯잡은 용어로 쓰여졌었어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몰라요. 제가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저건 기관이 아니야. 풍수지리사도 아니네. 저건 무당일 수 있어. 무당과 풍수지리를 결합한 음양사일 뿐이야 라고 느꼈거든요. 저도 풍수도 하면서 묘지도 하고 장례를 하는 실무자 입장으로 볼 때 저건 풍수지리사 아닙니다. 직관도 아닙니다. 이렇게 느꼈어요. 저와 다르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 점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영화에서는 산소탈이 마치 풍수사의 영역인 것처럼 대한민국 풍수사가 산소탈을 결정하고 산소탈의 파묘 과정을 대한민국 풍수사가 집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것처럼 영화는 그렇게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는 풍수사 자신이 입지 선정해서 모셔놓은 그 땅을 자기 스스로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판결을 스스로 발등찍는 판결을 할 리도 없거니와 그런 업무가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없다. 99% 풍수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풍수사가 입지에 선정해 놓은 그 터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오염 상황을 무속인이 판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는 무속인이 주장자가 아니고 음양사가 주장자가 되어 마치 무속인인지 음양사인지 우리나라 용어로 기관인지 무당인지 모를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 하물며 동네 직관도 반직관 반풍수도 저런 역할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제가 40년 현장 경험을 하면서 저런 직관이 있었다면 저와 한두 번은 만날 수 있었겠죠. 황당한 직관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황당한 직관들이 많아요. 특히 5대 염 중에 물을 핑계 삼아 여러 가지 황당한 짓거리를 하는 이런 직관들이 있어요. 참 직관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황당한 설정이 이번 영화에서 여러분들 앞에 보여진 파묘라는 영화였어요. 국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죠. 파묘에서 나온 직관이 저런 역할을 해? 왜 저렇게 해? 왜 저런 무당 같은 업무를 해? 이런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화에서 나온 그 직관은
현장 실무자 김진태가 볼 때 대한민국 당의 직관이 아니고 음향사였다. 불현듯 영화를 보는 내내 저 사람은 직관이 아니야, 음향사야 라고 생각이 들었다. 이 부분 여러분들께 알려드림으로써 직관은 무속인하고는 약간 업무가 좀 다르지, 달랐었지, 다른 역할이었었지, 이를 상기시키는데 도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메모를 했던 내용, 간략 내용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실무 관점, 김진태는 달랐는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무 관점이에요. 그럼 어떤 업무의 실무냐? 장례, 풍수, 무속, 불교. 실무 관점이에요. 웬관이 영화에서 스님도 나왔고, 무당도 나왔고, 풍수사라는 분도 나왔고, 장례 지도사라는 분, 장의사라는 분도 나왔어요. 이것과 연관하여 실무 관점, 파무평입니다. 사실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무 관점으로 영화를 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평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에도 오해할 수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부분 실무는 이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다라는 뜻에서 평을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영화 보는 내내 어떤 점이 실무와 다르게 느껴졌는지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화 파묘 실무 관점 후기예요. 여기서 실무는 어떤 실무인지는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러나 영화가 검색해보니까 이런 거래요. 장르가 미스터리, 스릴러, 공포, 서스펜스, 테마, 오컬트랍니다. 이러기 때문에 실무 관점으로 평하는 자체가 어쩌면 바보스러운 그런 평일 수 있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영화를 보는 중간중간 간략 메모를 했어요. 그 부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국가, 미국, 일본, 한국이었던 것 같아요. 세 나라를 배경으로 영화가 전개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아픈 환자를 대상으로 산소탈을 판정하죠. 산소탈인 것 같다 라고 판정을 하죠. 한국에 와서 풍수사와 장례 지도사, 무당이 이 업무에 관한 여러 설정 이야기들을 하죠. 그 과정에 파묘하는 과정에 일본의 여러 설정들을 등장시켜 3개국을 등장시킵니다. 제가 느낀 3개국 관련 설정들이에요. 다른 나라가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시대는 2023년을 기준으로 저는 관찰하고 싶었어요. 2024년에 영화가 개봉되었지만 2023년 기준으로 2023년에 파묘를 하는데 어떤 묘지를 파묘를 하느냐? 일제시대도 등장시키고 조선시대도 등장시켜요. 일제시대와 조선시대가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일제시대의 묘지를 2023년 기준 파묘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봤어요. 다음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불교, 무교, 신교, 유교. 여기서 신교라는 것은 신궁, 신도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대한민국 땅의 불교 시설이기 때문에 일본식 창건주가 불교 시설을 사찰을 건설했다 하더라도 일제시대, 조선시대 이후 2023년
파묘를 진행하는 과정에 사찰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불교 시설로 보았어요. 왜? 2023년에 파묘를 했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에 일본인에 의해서 사찰이 건설되었다 하더라도 세월차가 많이 발생했고 우리의 불교 시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무당이 등장했기 때문에 무교 전개 과정이 신교스럽기 때문에 우리식 불교스럽지도 않고 우리식 무교스럽지도 않고 우리식 유교스럽지도 않고 신교스럽기 때문에 신교도 등장시켰어요. 다음은 직업이에요. 직업은 스님. 여기서 스님은 참 곤란한 입장이지만 어쨌든 2023년 기준 스님이기 때문에 스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궁 법사 이런 게 아니에요. 실무 관점으로 보면 스님입니다. 다음은 무당. 저는 음양사라는 표현을 꼭 쓰고 싶어요. 왜? 풍수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풍수사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양사라고 아니면 음양가라고 할까 음양사라고 할까 하다가 음양사로 했어요. 왜? 일본풍이 저에게 많이 집중되는 그런 영화로 비춰지기 때문에 음양사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의사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현재도 있을 수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름이 개명되어 있지만 장의사라는 개념으로 있어요. 이제 설정 영화에서 나온 설정들이 우리의 스님의 설정이나 무교의 설정이나 신교, 유교, 불교의 설정과 잘 맞지 않는 그런 설정들이 있어요. 설정들이 영화이다가 보니까 좀 그러했던 것 같아요. 또 공포물이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 같아요. 시대가 무시되었어요. 영화에서 일제시대, 조선시대 2023년 기준으로 2023년에 전개된다고 보면 됩니다. 롯데타워도 나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영화에서 2023년 기준으로 전개되는 파묘 대상 설정이기 때문에 시대가 그처럼 보여져야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처럼 보여지지 않았어요. 장의사 사무실에 여러 설정들이 보여지는데 그때에 거기서 콕 집어서 어떤 설정이 시대를 무시했고 설정에서 말이 안 되느냐고 김진태한테 묻는다면 안치냉장고예요. 장의사 사무실의 설정들이 죄다 시대정신과 직업과 맞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안치냉장고는 왜 설정에 대표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느냐면 이번 영화에서 보여진 장의사 사무실 내 안치냉장고는 우리나라에 단 한 개도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습니다. 어떤 그 컨셉을 그 장의사 사무실에 안치냉장고라면서 보여줬어요. 이 부분은 미국의 설정일 수 있어요. 우리의 설정은 아니고. 그러나 파묘는 우리나라 땅에서 하는 것이고 파묘 해온 관이 장의사 사무실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러나 글로벌하게 영화가 우리나라 국민들 대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외국풍, 서양풍의 안치냉장고 시스템을 접목시키는 것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아니다. 우리의 장의사 현실도 아니다. 우리 장의사들이 1구용 냉장고, 2동식 냉장고 한두 개 정도 비치하는 건 모르지만 다구용 냉장고를 장의사 사무실에 비치한 역사는 우리나라 땅에서 단 한 업장도 없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의식은 무교, 불교, 유교, 의식 순으로 저는 읽혀졌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하는 의식들이 있잖아요. 무교는 무당들이 뭐 조상구슬을 한달지 묘지 관련 의식을 한달지 이럴 때 현장 의식과 괴리가 있어요. 특히 묘지탈을 판정하고 난 후에는 묘지에서 굿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묘지탈 판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파묘 선언을 했기 때문에 파묘일이 되면 파묘만 하면 그만입니다. 파묘가 선언되기, 파묘 크렘이 발생하기 전에 묘지에서 구슬할 수 있겠죠. 아니면 파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구슬할 수도 있고요. 이미 파묘 대상 묘지에서 그렇게 구슬하는 경우는 없을 걸로 봅니다. 무교 입장에서 볼 때. 불교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교도 그렇고요. 파묘가 이미 선언됐어. 파묘할 거야. 파묘할 묘지에 가서 구슬할 필요가 왜 있을까요? 이미 파묘가 결정된 건데. 의식에서도 잘 밸런스가 안 맞는다. 우리 현장과. 일단 묘지입니다. 묘지는 제가 굳이 위치라고 한 것은 파묘를 할 때 어떤 멘트들이 오고 가느냐면 왕릉급이라고 하거든요. 왕릉급은 대한민국 딱 조선시대의 왕릉묘지라는 것은 상봉의 묘지가 쓰여질 수 없어요. 그래서 왕릉급이라고 했는가 몰라요. 사대부 급도 상봉묘지는 없어요. 대한민국 땅에. 그 이하 백성들의 묘지가 상봉혈에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상봉의 왕릉급이 가는 사례는 대한민국 땅에 단 한 기도 없습니다. 과거 설정이 무리한 거고 왜 이런 설정을 했는지 모르겠다. 왕릉은 여기서 시대가 조선시대고 일제시대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와 유사한 입지에서 촬영이 되었어야지 되는 건데 상봉이 아니고 중하봉 정도. 왕릉은 하봉입니다. 대한민국 땅 왕릉묘지는 고도가 50이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왕릉이라는 것은. 중국 상황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묘지 상황, 입지 조건에서.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의 묘지가 상봉에 있어, 상봉. 그런 왕릉은 조선시대에 단 한 개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설정되었다. 위치가 무시되었다. 이제 파묘예요. 파묘도 업무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래저래 업무 과정이 있잖아요. 뭐 축도 읽고 하지만 여기 유기식으로 축도 읽고 뭐 무교식으로 뭐 여러 가지 의식도 한다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한다지만 파묘 과정 업무 실무자 40년 경력의 김진태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엉성하게 너무 괴리스럽게 되어 있어요. 특히 파묘지의 관 설정은 그야말로 우리 장묘 역사의 실무자나 아니면 문화나 아니면 연구에 대한 무시까지 저렇게 무시할 수 있나? 저렇게 하대할 수 있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 관은 육품관이거든요. 육품관은 조선시대의 관이 될 수가 없어요. 일제시대의 관이 될 수도 없어요. 이 육품관이 파묘지 관으로 등장하거든요. 뭐 그렇게 상세하게 그거 설정을 컨셉 잡을 필요는 없겠죠. 영화에서. 그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공포 스릴러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 땅에서 저런 관장일 때 저런 관으로 관장을 한다. 조선시대에. 일제시대쯤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곽도 없다. 육품관이다. 있을 수 없죠. 이런 설정들이 제가 영화를 보는 내내 안타까웠어요. 누군가 전문가가 잘 컨설팅해서 제대로
영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가 잘 투영될 수 있도록 누가 잘 지도했더라면 저런 설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저렇게 설정해 놓으니까 우리나라의 장묘 문화가 외국인이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허술하게 보였겠어요. 얼마나 엉망처럼 보였겠어요. 참 안타까운 설정이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설정은 우리나라에 없고 저런 관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지 않아요.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도 저런 관을 쓰지는 않아요. 쓴다면 0.1% 쓸 거예요. 특히 조선시대나 일제시대에는 저런 관 없습니다. 1960년 이전까지는 저런 관으로 매장한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간략 결론은 이런 걸 느꼈어요. 풍수지관과 장례지도사를 무당 취급한 재미위주 영화구나. 풍수지관은 무당과 결이 좀 달라요. 무당하고 장례지도사도 결이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염사라고 했었죠. 장의사가 있을 때는 뭐 장례지도사 이런 용어가 없어요. 장례지도사라는 용어는 2001년 1월 13일 이후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장례지도사라는 말 없고 아마 장의사라는 말이 맞을 거예요. 장의사는 토탈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에요. 장례도 하고 묘지도 하고 그곳에서 경험이 많은 분은 직관까지 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풍수지관은 무당과 결이 다릅니다. 풍수지관하고 무당이 같은 결인 것도 있어요. 문서도 같은 문서를 쓰기도 합니다. 풍수문서와 무당문서가 다르냐? 다르죠. 그럼 같은 건 하나도 없느냐? 있어요. 그렇지만 엄격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무당인지 지관인지 모르게 영화가 구성되어 있더라. 그렇게 재미 위주로 되어 있더라. 제가 관찰하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재미 위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당되는 거죠. 장례지도사도 무당되고 지관도 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풍수지관이라는 말은 이 영화에서 적응했을지 모르지만 현장 사람 입장으로 볼 때는 풍수지관이라는 말을 이 영화에 붙이면 우리 풍수사들 아니면 장묘사들을 하대하는 것처럼 낯잡게 보는 것처럼 그 업무가 무당 업무를 왔다 갔다 그 경계가 모호하게 저 사람이 지관인지 무당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그 영화에서 풍수사가 무당도 됐다가 무당이 풍수사인 것처럼 했다가 이런 부분이 안타까웠어요. 각각 빨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지관, 장의사, 무당 설정의 부조화. 부조화라는 것은 실제 대한민국 땅에서 무당은 무당의 업무, 장의사는 장의사의 업무, 지관은 지관의 업무가 있잖아요. 실제 업무가 부조화예요. 오로지 영화를 위한 구성이기 때문에 실제 업무와는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 영화가 왜 실제 업무를 적용하지 않았느냐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 영화에서 보여진 그 내용들과 그 직업자들의 운영 방식이나 구성 같은 거 있잖아요. 지관이 왜 저처럼 할까 해서 저처럼 하지 않는다. 장의사도 저처럼 하지 않는다. 무당도 저와 같이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부조화라는 거예요. 장의사 사무실과 뭐 국장 등 여러 내용들이 있죠. 이 부분도 2023년이라고 보면 분명히 국장을 치러낸 장례 지도사 또 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조화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사실
2023년이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부주화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상봉묘, 왕릉급 조선시대 묘, 입지나 묘용 등에서 부주화예요. 조선시대 묘지, 특히 왕릉급 조선시대 묘지는 위치 특성, 입지 특성이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곳에 왕릉을 건설했고, 또 왕릉 묘지는 묘형에서 일단 특별납니다. 조선시대라고 단정했기 때문에, 파묘지가 조선시대라고 시대를 특정했기 때문에 그 묘형에서도 조선시대 묘형이 보여져야지 되는 거거든요. 특히 왕릉 묘형이 보여져야지 됩니다. 그러나 부주화했어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관과 수습 장면 현실과 부주화, 파묘지 화장관과 수습 장면에서 현실 조건과 부주화합니다. 이 부분 뭐 상세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부주화. 니무진 운구 설정의 시대 상황과 부주화, 이 부분이 참 난해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이게 문제될 게 없어요. 뭐 명장이라든가 아니면 국장 등 뭐 최기화 대통령이나 뭐 김영삼 대통령 뭐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 이런 대통령님들의 발인 과정 뭐 이런 컨셉들 있잖아요. 영화에서 등장시켰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조화로 봐야 되는지 부조화로 봐야 되는지 아주 난해합니다. 2023년 시점으로 보면 부조화하지는 않죠. 니무진이 우리나라에서 운영된 역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니무진을 등장시켰기 때문에 참 난해하다. 다음으로 풍수사가 무당처럼 통변하고 있다. 심지어 겁주는 것처럼 보여진다. 풍수사가 무당처럼 통변하기 시작하면 사실 상주, 묘주 겁주는 거거든요. 겁박하는 거예요. 무당한테 예를 들어 전부로 갔어. 니네 조상 묘지에 물 찼어. 묘지탈이야. 니네 식구 아프지? 거기 바람 드네. 거기 나무 뿌리가 감았잖아. 네 엄마나 아버지 아플 건데 이게 겁주는 거죠. 그래서 묘지탈이 발생시키고 그래서 뭐 굿도 하고 결국에는 파묘 크레임을 선언할 수 있어요. 무당이. 사실 이런 무당 통변이 100% 현장 조건과 맞는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어쨌든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1000년 동안 고인 몸체가 가감하다 재산이고 영광이었었어요. 고인 몸체가 재산입니다. 왜? 그 재산으로부터 자손에게 발복이 잘 된다면 대통령도 만들어줄 수 있는 재산이고, 아니면 삼성처럼 부자도 배출할 수 있는 그 재산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인 몸체가 엄청나게 중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인 몸체를 대상으로 무당이 통변할 때, 공수 내려서 이야기할 때 거기가 잘못됐어야 너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 부자도 될 수 없고 대통령도 될 수 없고 그건커녕 니네 가정 파탄하고 병들어서 암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라면서 파며 선언하는 거거든요. 풍수사가 그와 같은 통변을 하면 막장이죠. 자기들이 영역인데 그 묘토 고인을 눕혀드리는 것까지가 자기들의 업무 범주인데 업무 범주가 그렇다고 무당이 통변하는 것처럼 풍수사도 덩달아서 그렇게 통변하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졌어요. 풍수사 위주로 영화가 전개되었기 때문에 풍수사가 무당이고 무당처럼 통변하고 있구나. 무당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무당처럼 업무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졌어요. 또 파묘지에서 구슬 하죠. 영화에서 보면. 전자의 말씀 약간 올린 것처럼 파묘 크레임이 발생시켰어요. 무당이. 거기 파묘해야지 돼. 여러가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상황은 5대형 범주입니다. 풍염, 수염, 목염, 화염, 풍염 이렇게 5대염이 발생시켰을 때는 고인 몸체가 재산인데 고인 몸체
로부터 나쁜 기운이 나와서 돈 주고 명예 주기는커녕 니네 가정을 파괴시키고 암이나 풍 걸려 여러 가지 아픔을 줘서 고통을 수반하게 하는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묘해라 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굿도 하고 별거 다 해요. 거기서 뭐 연불도 하고 굿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화작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각종 이기들이 그쪽으로 집합을 합니다. 동네 직원까지 엉뚱한 업무 할 수 있어요. 그때는 굿 할 수 있지만 파묘가 결정되었는데 왜 그곳에서 굿을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무고 설정, 그 설정들 무교에서 굿은 우리나라에서 굿할 때의 설정은 우리식으로 설정되어야지 되는데 그곳에서의 굿 설정이 있죠. 무학팀하고 무고 설정, 설경들, 설경들과 무학팀들 이 부분이 현실 조건과 부주화하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계속 제가 느꼈던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볼게요. 이곳에서 비 오는 날 화장하면 좋은 곳으로 못 간다. 이곳은 무속적인 발상이죠. 종교적인 발상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비 온다고 화장하지 않는다? 비 온다고 발인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없어요. 공식 문서에도 그런 건 없어요. 우리나라 장묘 풍수 범주에서 장례나 풍수 묘지 범주에서 의식이나 문서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중상일이나 중일이나 복일 이런 건 따질 수 있어요. 전화 받았어요. 비가 오면 화장하면 안 된다. 좋은 곳으로 못 간다. 이런 이야기가 영화에 등장하죠. 이 부분은 있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장묘 풍수 범주에서는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계열, 어느 계통에서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느냐? 무가 쪽이죠. 의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무속인 입장이라면 나 같아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례인이 묘지인이 이런 말을 한다면 일하기 싫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현장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말입니다. 비 온다고 화장장 안 가야지 되느냐. 그럼 비 오는 날 발인하는 고인들은 어떡하라는 말이냐. 현실 조건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나 공식적인 문서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안 된다는 문서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 장일이 나쁠 때, 장사 지내는 일이 나쁠 때, 중상일, 중복, 복일일 때 이런 때는 장사 지내면 나쁘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좋은 곳으로 못 간다는 거죠. 공식적인 문서와 비공식적인 문서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비공식적인 문서이고 그러나 비공식적인 문서라도 이런 문서는 있을 수 있는데 무교 쪽 흐름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풍수 계열 흐름은 이런 문서가 있냐? 없어요. 풍수 계열은 이런 문서가 있으면 풍수가 아니죠. 음양을 기준으로 묘토를 잡고 이해관계를 따지는 게 일명 풍수인데 이런 황당한 의견을 제시하면 풍수로 할 수 있어요? 음양사지. 또 손 없는 날 잡아서 진행한다. 이 말이 참 웃기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태길이라는 것은 문서가 하나일 수 없어요. 무교문서, 불교문서, 도교문서, 유교문서, 또 풍수문서. 똑같은 조건에서 동일 조건에 동일시에 해당되는 태길을 하더라도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손 없는 날도 많이 따져요. 그러나
죽은 자의 행사가 풍수고 묘지고 장례거든요. 죽은 자의 행사냐 산자의 행사냐에 따라서 택이라는 업무의 성격도 다르거든요. 토너놈 날은 뭐예요? 사는 사람들이 산자가 이사 가는 때 많이 적용하죠. 산자들이 이사 갈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산자들의 업무에 손오놈 날을 잡아 진행할 수 있지만 죽은 자들의 업무는 뭐예요? 묘토를 잡는 풍수의 범주거나 묘지를 고치거나 정비하는 묘지사의 업무거나 장례를 진행하는 장례사의 업무일 때는 토 넘는 날을 따지지 않는다고요. 문서가 공식 문서에 없어요. 비공식적으로 이것도 진행하는 거예요. 누가? 장례사, 묘지사, 풍수사가 아닌 자들이. 왜? 공식 문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손 넘는 날이라면 다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공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등장시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혼란할 수 있겠죠. 이 부분 여러분들께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 공식 문화도 아닙니다. 라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으로 조상꽃을 하죠. 무당과 장례지도사 아니면 풍수사가 함께 업무지에서 여러 업무를 볼 때 동선이 겹쳐요. 구달 때도 장례지도사가 있고 풍수사가 있고 묘지에도 장례지도사가 있고 풍수사가 있고 무당이 있어요.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 없지는 않겠지만 공식적인 의식일 때, 특히 파묘일 때 없는 게 정법이에요. 없어야지 됩니다. 이미 크레임 발생했고 해결하는 단계가 파묘인데 그 현장에 왜 3명의 전문가가 있어야지 되느냐고요. 그곳에서 왜 구술을 해야지 되느냐고요. 특히나 구술을 한다면, 조상구술을 한다면 염사가 그 조상꽃 현장에 나타나는 자체가 부정이에요. 그 부정은 어떻게 할 건데요? 염을 한 염사는 조상꽃, 그 신성한 조상꽃에 등장하는 그 자체가, 입장하는 그 자체가 부정인데, 우리 무속적 입장에서 볼 때, 무속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참여한다는 자체가 부조한데 영화에서는 등장시키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속 관점으로 볼 때. 제가 전자에 시작하면서 그랬죠. 장례 관점, 풍수 관점, 무속 관점, 불교 관점으로 실무평을 하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무당이 청혼할 때 조선국, 강원도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요? 조선시대. 사실 말이 안 돼요. 왜 이 청원 과정이 말이 안 되느냐면 강원도에는 높은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동묘지 설정을 아마 그곳에서 했는가 봐요. 백두대간 같은 거 이런 걸 생각해서 그래도 말뚝과도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백두대간과 이 말뚝 거기에 조선국 강원도가 대표적으로 남한 기준으로 생각할 때 대간길이 지나가는 장소이고 그곳에 왕릉이 있을 거고 그 왕릉은 혈이 잘 연결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쇠말뚝과 연결지을 수 있는 이런 설정 컨셉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왕릉은 거기에 없어요. 영월 장릉도 사실 왕릉이 아니에요. 그 입지가. 그 왕릉이 나중에 그렇게 된 거지. 거기는 왕릉 자리도 아니고 왕릉이 될 수도 없는 묘지예요. 그 묘지는. 현재까지도 그 입지가 왕릉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왕릉이라는 것은 대간길 같은 백두대간 같은 그런 고봉릉선에는 왕릉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그렇게 청혼을 한다고요. 조선시대라고 하면서. 조선시대를 뺐다면, 아니면 왕릉이라는 것을 뺐다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첩장, 입장. 첩장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데 이건 뭐 동네마다 틀릴 거예요. 뭐 2중장, 3중장 뭐 이런 장면은 사실 장묘 실무자라면 이거 뭐 수차례 겪어보지 않은 장례 전문가가 대한민국 땅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도 수도 없이 봤고 한 번만 겹치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겹칠 때가 있어요. 상하로 겹치거나 좌우로 겹칩니다. 이런 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2중장, 3중장. 뭐 입장은 사실 거기서 발굴 과정에서 입장이 나오는데 입장할 때 도굴 장면 같은 게 나와요. 사실 묘지는 누구의 허락 없이 파내면 도굴이거든요. 도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도굴을 하고 있었어요. 2중장이든 첩장이든 3중장이든 거기서 파낸다는 그 자체가 도굴이거든요. 그러면 현행법하고 현실 조건하고 부조화처럼 보여졌어요. 부조화죠, 부조화. 도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입장이 보여지거든요. 입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입장이 없어요. 미국이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서는 입장도 있습니다. 뭐 와장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는 정와고 아니면 뭐 서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동도 아니면 뭐 서도 우리는 북도 표목계 북도지만 그러나 입장은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그런데 입장이 나오고 도구를 하는 그런 구조로서 영화가 전개되고 있었다. 관 주변을 방치기랍니다. 관은 방치기를 당연히 하죠. 관 방치기는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마을마다 고을마다 좀 다르게 하지만 다 하는 편이에요. 왜? 오염된 상태로 풍수조건 명당묘지로 합체되면 안 되거든요. 장례나 묘지, 풍수는 관이 오염되지 않게, 고연이 오염되지 않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가면서 묘지로 이동해서 하관하고 묘지 만들어 제사가 성립되게 하는 것이 장례고 묘지고 풍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 주변이 오염되지 않게 방치기는 해야지 되죠. 그러나 찹쌀 방치기를 한다고요. 어느 특정 아니면 어느 종교 아니면 어느 문중에서 찹쌀로 방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무속 입장에서 보나 아니면 불교 입장에서 보나 아니면 유기 입장에서 보나 공식적인 방치기는 찹쌀 방치기가 아니라고요. 어느 동네 문중이나 어떤 집에서 했을 수는 있어요. 비공식 방치기라고 이 방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소금치기 아니면 뭐 방등치기 상해 같은 건 방등으로 방치기를 하잖아요. 사면 방등을 달았잖아요. 아니면 소금치기 같은 건 일본 같은 경우는 장례 때부터 소금을 일일이 조문객에게 나눠주잖아요. 고인도 방치기 할 때 소금으로 하고 우리나라도 소금으로 방치기 한다고요. 아니면 된장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고춧가루로 한다든가 이렇게 방치기를 해야지 되는데 찹쌀치기를 하니까 야 이거 우리 거야? 아니면 어느 시골 동네 거야? 누구네 집 거야? 아니면 일본 거야? 뭐야? 출처가 의심스럽잖아. 저 같은 전문가가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묘지 관점으로 보나 장례 관점으로 보나 무속 관점으로 보나 불교 관점으로 보나 내가 여기 있고 대한민국 땅에서 40년 동안 봤던 현장에서는 찹쌀로 방치기 안 하던데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 땅 0.1%의 누구 것을 가지고 방치기 하는 거네. 이렇게 비춰졌어요. 또 하나 불도량 도깨비. 불도량에 도깨비 있죠. 사찰 가면 도깨비 있습니다. 귀면이 있어요. 귀면이 도깨비 상이죠. 그러나 이 도깨비가 조화작용을 사찰 도량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불도량도 무속이고 무속도 불도량이고 이게 참 개판된 거예요. 이게 불도량에서 도깨비 불이 왔다 갔다 막 하늘로 치솟았다 내렸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2023년에 파묘를 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돼요.
조선시대에 파묘한다면 모르겠어요. 저런 헛개비, 도깨비 이런 문화가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사찰에서 도깨비가 조화작용을 한다는 게 대웅전 앞에서 조화작용을 한다는 게 그게 말인지 불교를 이게 어떻게 이해하는 건지 이게 일본인 창건조 사찰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런 도깨비 볼 장난을 한단 말이에요. 야, 거기가 사찰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도도 간간히 보여요. 부도가 이렇게 잘 보이도록 컨셉 잡았어요. 거기 사찰이라는 거예요. 이 부도가 일본 부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부도이기도 해요. 그 부도의 컨셉이 일본 부도나 우리 부도가 저런 묘형 디자인이 부도 탑형 디자인이 똑같거든요. 야, 이 참 어이가 없었어요. 문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신 롯데타워 나라 걱정하는 음향사. 나라 걱정은 사실 무당도 하고 아니면 스님도 하고 다 합니다. 나라 것도 하고 다 해요. 국태민한 다 하죠. 그렇지만 이 음향사가 나라 걱정을 한다? 잘 안 맞아요. 염사 이 팀들이 나라 걱정을 한다? 이게 잘 안 맞아요. 과거 시대에 보면 일제 영혼이 등장하거든요. 과거 시대에 보면 일제들. 그러니까 일제 시대로 그 영혼은 일제 시대에 거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영혼이 나타나서 뭐 여러 가지 일제 시대의 귀신들이 뭐 전투하는 뭐 일제 시대의 그 귀신과 싸우는 이런 빙의된 장면들이 그런 씬들이 있어요. 스님이 일본 귀신에게 죽임당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불교에서 귀신 이야기하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이야기밖에 더 돼요. 그 귀신의 범주와 좀 멀리 있고 그걸 초월한 게 불교잖아요. 근데 이 귀신한테 스님이 죽어요. 거기가 일본인이 창건한 사찰이라고 하더라도 2023년 사찰이면 일본 사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사가 일본 무사 빙의가 되고 풍수사가 귀신병에 빙의가 되고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아무리 영화라지만 현실 조건과 또 우리나라의 여러 의식 조건들이 있잖아요. 또 현장 조건들과 참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맞는 거 안 맞는 거 왜 중요하냐. 영화는 다큐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지만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무교도 대변하고 풍수도 대변하고 장례도 대변하고 불교도 대변한다는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현실은 절대 저렇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특히 풍수사가 귀신병에 나중에는 빙이 되잖아요. 이게 사실 풍수사를 귀신과 같은 급으로 이렇게 치부하면서 이런 귀신 노름의 풍수사의 업무가 저런 거랑 겹치어서 뭐 저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저런 것이 풍수 업무인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풍수사도 약간 이번 영화를 통해서 역할이 좀 애매하게 조금 낮게 평가된 건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풍수사는 저런 풍수사가 아니에요. 저는 풍수사가 아니고 그냥 음향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음향사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이런 사례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장례 과정 고인을 염할 때 어떤 분이 다리가 불편하다, 어떤 분은 손이 불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펴드릴 수 있죠. 다리도 피고 수시 과정에 피는 과정에 잘 펴지면 좋은데 굳어져 가지고 겨우겨우 피다가 어쩌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심줄이 끊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고인의 설득 과정 없이 강제로 완력의 압력에 의해서 힘으로 제압해서 아무리 죽은 고인이더라도 강제로 피면 그 탈이 그 염사한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염사가 다리가 불편한 고인 염했던 염사가 어느 날 자기 다리가 불편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기도 하는 이런 사건도 사실은 없지는 않아요. 이건 무속관점이거든요. 있어요. 실제 제가 장례식장에서 근무할 때 저의 선배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 염사 아니면 컨디션이 나쁜 염사가 어떤 고인을 염하고 났는데 특정 부위가 아파. 이런 영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병에 이렇게 오염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풍수사와 연결시키는 것은 왜 연결시켰는지 그 의도는 뭐 재미 위주, 공포 위주 뭐 이런 것만 계산했겠지. 이 직업인들이 사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 뜻에서 풍수사가 낮게 평가됐다. 낮은 직업군으로 팜이라는 영화에 등장시켰다. 결국엔 일본 귀신을 물리치며 파무의 업무를 종료하고 풍수사, 장의사, 무당이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영화는 끝나지만 여기서 세 개 직업군의 업무들이 우리 국민 앞에 낱낱이 보여졌잖아요. 여기에서 최고 아쉬웠던 것은 풍수사예요. 풍수사. 이 양반이 주인공이기도 했지만 풍수사가 장의사처럼 행동한 것 같고 풍수사가 무당처럼 행동한 것 같아요. 여기서 장례 지도사라고 하지 않고 장의사라고 한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장의사는 토탈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장의사 사장은 묵기가 좀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장의사 할 수도 있어요. 묵기가 있는 사람이 풍수사 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업무 영역이 다르는데 조상이라는 그 특수한 부분에서는 세 업무가 겹치죠. 무당도 조상은 몸체가 기준되고 장의사도 몸체가 기준되는 거예요. 그 몸이 죽었다는 것은 그 몸이 기준되는 거예요. 풍수사도 마찬가지죠. 그 몸을 어디다 눕혀드릴 거냐. 제사 지내는 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몸이 눕혀졌다는 그 대전제하에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4개 아니면 3개의 업무 범주에서 풍수사만 우리 현장 실무 관점으로 볼 때 현장 업무와 괴리가 있는 건 아니냐 그렇게 느껴졌어요. 다른 동료들은 이 파미를 보고 풍수를 잘 대변했다. 우리나라 장례 현실을 잘 대변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제가 관찰한 거기 때문에 오로지 김진태 개인의 생각이고 개인의 경험을 기준으로 개인이 경험한 현장을 기준으로 관찰한 것이라서 다른 분들의 관찰이나 경험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점 인정하면서 관찰평을 마칩니다.